그럼 확률과 통계 본격적으로 첫 시간 수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첫 번째 단원, 대단원, 순열과 조합의 구성을 좀 볼까요? 예. 소단원은 여러 가지 순열과 이제 중복 조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순열 안에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순열이 있고요. 중복 순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세 가지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복조합 엄청 중요하죠. 오늘은요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은 원순열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원순열 보겠습니다. 원순열,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는 나열. 근데 앞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나열을 할 거긴 할 건데 이제 원형으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게 되면 원순열의 수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식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먼저 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공식을 확인해 볼 건데요. 원순열의 수라고 하는 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나열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순열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A랑 B랑 C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서로 다르죠? 이 세 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건데 원형을 배열하기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순열을 이용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니까 여러분이 6가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6가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거를요. 3팩토리얼이니까 일단 6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열을 할 건데 제가 약간의 의도성을 갖고 한번 나열을 할게요. 일단은 A, B, C가 있을 수 있겠죠? A, B, C 이 순서로 나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 해서 이렇게 문자 사전식 그 순서로 한번 해볼 건데 A, B, C가 있고 A, C, B가 있고요. B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 C, B, C가 아니죠. B, A, C. 선생님이 왜 오른쪽에 썼어요? 약간의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B, C, A. 이제 B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C로 할게요. C, A, B. 그 다음 여기는 C, B, A 해서 6가지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걸 저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요, 제가 원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6개 원을 그려놓고 한번 원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원을 시작을 할 건데 요 주황 부분에 있는 아이는 누가 될 거냐면 여기 시작한 애들 있죠. 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게 배열을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가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B, C, A가 될 거고 얘는 C, A,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A, C, P가 됩니다. 여기는 B, A, C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C, B, A가 될 건데 원래는 문자 3개를 순열을 사용해서 나열을 하게 되면요.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원 위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흐름을 잠깐 보실까요? 얘는 A, B, C. 여기도 A, B, C. 여기도 A,
B, C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얘를 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볼 건데요. 얘는 어떻게 됐냐면 A, C, B 여기도 A, C, B 이렇게 돼 있고요. A, C, B 이거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 문자의 나열을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가지수는 6개였는데 그 A, B, C의 순서로 보자면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좀 보면 결국은 왼쪽에 있는 아이는 A, B, C라고 쓸 수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걸 돌렸을 때 배열이 일치하면 같은 걸로 본다고 이제 할 거라서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A, 그 다음에는 C,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 B, C라고 하는 문자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경우 1과 경우 2해서 몇 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2가지인 거죠. 선생님, 원래 배열하면 6가지인데 왜 갑자기 2가지가 됐을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런 거죠. 지금 똑같이 이제 여기만 좀 보시면 이 아이들은 결국 원에다 올렸을 때 A, B, C인 건데 맨 앞에 오는 문자가 A가 될 수도 있었고 B가 될 수도 있었고 C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주어진 문자가 3개였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문자가 다 앞에 올 수 있었는데 앞에 올 수 있었지만 결국은 원에 올리니까 배열이 같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경우당 문자의 개수인 몇 개만큼 문자의 개수인 이렇게 3개만큼 하나, 둘, 3개만큼 중복이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개수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냥 문자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알인데 한 가지 경우당 문자의 개수만큼 3개만큼 이렇게 중복이 돼요.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나열을 하세요. 그냥 나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만큼 네, 주어진 문자나 물건의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수녀를 이용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요. 우리가 1번에서 나온 결과를 좀 활용해서 해볼게요. 이걸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고정이라고 좀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보시면 요 아래에 아까 전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가지가 결국은 나왔고요. 얘는 A, B, C인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A, C, B인 경우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돌리면 같아지는 거니까 돌려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문자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하나를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돼요? 3개에서 1개를 고정시키니 결국은 이렇게 몇 개? 2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생긴 거죠. BC냐, CB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원래 문자가 몇 개였어요? 3개였죠? 그래서 하나를 빼요. 그 이유는 요 빼는 아이는 뭐 할 아이라서 고정을 시킬 아이라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딱 배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녀를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수녀를 이용하신 다음에 수녀 공식을 이용하신 다음에 그냥 문제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난 고정할 거야. 그럼 하나를 빼신 다음에 팩토리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공식이 2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수녀를 이용할 것인지 고정을 할 것인지
근데 두 개 다 하실 줄 알아야겠죠. 왜 그런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원순열의 공식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제 했고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 단순하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써볼게요. 일단 문자를 배열하고 문자의 개수만큼 중복이 될 터이니 n으로 나눈 방법이 있고 아니야, 난 고정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n에서 하나를 빼고 이제 팩토리얼 계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예제 1번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몇 명이요? 네, 5명이요. 5명의 회원이 원탁, 원형 나왔습니다. 원형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네, 여러분 1번 문제 5명이 어디에 앉아요? 원탁은 어딜까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이걸 세 글자로 원순열이라고 하겠죠. 네, 5개를 원형에 배열하는 가지수 구하는 거 전체를 배열하고요. 5가지, 5문자, 5명, 그 사람 수만큼, 문자 수만큼 중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4팩토리알 24가 되고 나는 하나를 고정할 거야. 그러면 5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알 계산 처리를 해도 4팩토리알이니까 24가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방금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이웃하게 앉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하는 거 우리가 복습할 때도 한번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회장이랑 부회장을요 묶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요. 그러면 총 5명이니까 하나,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이게 서로 달라야 되니까 모양을 좀 다르게 할까요?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몇 덩어리냐면 4덩어리예요. 그러니까 4덩어리를 먼저 원형으로 배열합니다. 4개, 서로 다른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 네, 3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3팩토리알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각 경우에 대해서 연이어서 잇따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배열이 지금 같은데 회장이랑 이 전체적인 이 덩어리들의 배열이 같은 상황에서 회장이랑 부회장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 다른 배열이 생겨요. 그 전과는 다른 배열. 근데 그 배열은 회장과 부회장이 이렇게 배열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명이니까. 이 팩토리얼 가지수만큼 생기겠죠. 각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럼 6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 뭐가 될까요?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예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았고요. 여러분은 이제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풀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이 아마 유인물이 지금 없는 상태로 갑자기 원격 수업이 결정된 상황이라서 하나씩 보죠. 일단 요거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1분 너무 짧을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저와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6명의 가족이 원형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원형 식탁에 둘러앉았다. 원순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6명이 앉는 경우의 수. 6명이 원형 식탁에 6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n이 6일 때, 그쵸? n이 6일 때 원순열 구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저는 그냥 요거는 6 빼기 1의 팩토리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5 팩토리얼이 얼마예요? 24 곱하기 5니까 4 팩토리얼이 24니까요. 122조. 그 다음에 요 문제 좀 중요하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웃한다, 마주본다, 뭐 교대로 서 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조심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제 볼게요.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총 6명이거든요. 제 펜이 왜 이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자리 배치를 60도, 정확히 60도로 해가지고 할 건데 할머니가 지금 만약에 여기를 앉게 되면요. 할아버지는 무조건 여기를 앉아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의미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르게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이번엔 만약에 할머니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기 있죠. 이게 마주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만약에 이번엔 할머니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까요? 할머니 맞은편에는 무조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커서 할머니가 될 거라서 할머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할머니 앞에는 무조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요? 할머니랑 나머지 이렇게 몇 명? 5명을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조건 마주 앉은 그쪽에는 할아버지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수는 할아버지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인원만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보면 그거 할아버지를 빼게 되면 지금 할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할아버지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명이냐면 6명 중에 5명이잖아요. 그럼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개예요? 5 빼기 1이니까 4 팩토리얼 24가 되는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요 가지수 안에는요. 할머니가 여기 있는 경우와 할머니가 여기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 이 상황도 이미 요 개수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시고요. 문제 2번 볼까요? 구절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절판 문제. 요거 뭐 한 1분 정도 드려볼까요? 예.
네, 그러면 이 구절판 문제를 볼 건데요. 이 구절판 문제를 구절판으로 보지 말고요. 좀 모양을 좀 단순하게 좀 해볼게요. 일단 이제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반찬이 이렇게 자르면 여기 4개죠. 셋, 넷, 아래도 4개. 그쵸? 총 9개니까.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문제 질문이 많이 했어가지고. 원래 다 같은 크기인데 다 같은 크기로 보이죠, 여러분. 그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9가지 간식을 이제 구분해서 넣을 건데요. 이런 문제는 중심을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9개니까 9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이제 여기죠. 여기. 그럼 이 연보라색은 결국 뭐냐면 8개 남은 간식을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8개 남은 걸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짓수가 각각 이렇게 있는 거죠.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8개를 원형으로 배열, 7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9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둬도 되고 계산해도 되겠죠. 7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도 좀 큰 숫자니까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교과서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문제 3문제 정도만 더 풀고 이번 수업을 마칠게요. 그러면 교재 11쪽인데 여러분 교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것도 한 1분 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1분이 됐나요? 여기서 이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네. 여학생끼리 뭐하래요?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돼. 어디에요? 원탁이요. 원탁에 앉는다.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건 무엇이죠? 원순열 문제인데요. 여학생이 2명인데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 이렇게 있는 거죠. 전체적인 덩어리를 보시면 전체적인 덩어리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6덩어리에서 여섯 덩어리를 먼저 원순열로 배열을 좀 해볼게요. 그럼 6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5팩토리얼이고 그런데 이 5팩토리얼 중에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 여자 1과 여자 2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거든요. 이 주황색 경우의 가지수 몇 가지냐면 2팩토리얼 가지수가 생겨요. 각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고배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5팩토리얼은 120이고 얘가 이제 2팩토리얼이 2니까 그래서 240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1쪽에 또 3번 문제가 있어요. 요게 아까 보시면 아까 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1분이 지났나요? 네, 이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뿔에서 6개의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오각뿔로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그림을 단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운데 오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걸 전개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상황을 좀 그리면 조금 요거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 여기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날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조금 더 완화시키면 어떤 느낌이 될 수 있을까요?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 5개 아니 4개잖아. 그쵸? 요런 식의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과정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과정인 건데요. 보시면 얘가 아까 전에 우리 구절판 문제랑 비슷해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원뿔이나 구절판에서 중심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고요. 여기는 또 여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요. 요런 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절판 문제 풀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6가지 색이니까 먼저 여기 중심에다 6가지 색깔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배열을 해야겠죠. 여기.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5개예요. 5개. 그러면 5개를 이제 원순열로 배열을 하는 것이니까, 그쵸? 5개를 원순열? 이 어떻게 되죠? 몇 팩이에요? 4팩토리얼. 그래서 6 곱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144. 다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해볼게요. 요 문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한 1분 정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고 1분? 너무 짧나? 1분 30초? 예, 한번 해보시고요. 저랑 또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보면요. 선생님, 여태까지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 했는데 여기 갑자기 사각형이 튀어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정사각형이건 뭐건 간에 일단은 포인트는 탁자에 8명이 둘러 앉았다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일단 8명이 만약에 원형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문제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모르는 걸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최대한 비슷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원순열 배웠으니까.
그러면 8명의 원형으로 둘러앉은 가지수는 일단은 뭐 고정이든 예, 순열을 생각하든 어쨌든 네, 8 빼기 1 팩토리얼, 그러니까 7 팩토리얼인데 이게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7 팩토리얼 가지수만큼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배열을 갖고 와볼게요. 그중, 이중이야. 이중처럼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배열을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시면 제가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그 7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많은 가지수 중에서 이제 이런 배열을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원형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제가 네모인 탁자에다가 한번 그대로 순서를 지켜가지고 한번 배열을 좀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옆으로 밀게요. 4, 5, 6, 7, 8 해서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볼게요. 하나를 또 밀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1, 2, 3, 4, 5, 6, 7, 8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지금 보시면 돌리면 얘를 이제 돌리게 되면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요 같아져요.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또 돌린다고 하게 되면 또 네모를 하나 더 그려서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아이랑 또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7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가지수 중에 하나를 갖고 왔어. 이제 하나의 배열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원형일 때의 이야기인 거고 그걸 이렇게 네모 탁자에다가 정사각형인 네모 탁자에 앉혔더니 한 가지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한 가지 배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나와. 그쵸? 한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탁자에 앉힐 때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원형으로 배열한 7 팩토리얼 가지수에다가 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 요 2를 곱하시면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여기에 곱해진 숫자가 이제 왜 2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한 가지 원형의 배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요 1번을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한다고 하면 1번이 결국은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와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으로 시작해서 흘러가는 이 배열은 같지만 1번이 여기 앉냐 여기 앉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돌렸을 때 회전시켰을 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7 팩토리얼에다가 요 2를 곱한 거죠. 결국 2는 요게 지금 자리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저는 풀어봤고 이거 뭐 대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짜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본질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본질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원순열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일단은 몇 개예요?
9개를 원순열로 배열을 해요. 그럼 일단 8팩이에요. 그래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요.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죠. 3팩을 쓸게요. 얘는 몇 개예요? 12잖아요. 그쵸? 4, 3, 4, 10이니까. 11을 원순열로 배열하니까 11팩토리얼. 그러니까 11팩토리얼 일단 쓸게요. 여기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10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 9팩이 9팩 일단 쓰고. 여기 몇 개냐면 2, 6, 10이잖아요. 그쵸? 2, 6, 12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인데 12개인데 12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11팩토리얼에 쓸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황 색깔로 쓴 거는 우리가 원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지수인 거고요. 아까처럼 하나의 배열에 대해서 얘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회전에서는 절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옆으로 이동하다가 여기 앉게 되면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경우에 대해 8팩토리얼의 그 수없이 많은 가지수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을 때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여기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3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어차피 지금 보시면 여기 앉을 때랑 뭐 옆에 또 자리가 없어요. 여기 앉을 때랑 경우는 같은 거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원순열의 가지수만큼으로 헤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 11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수없이 많은 가지수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왔을 때 여기서 시작할 거냐, 여기서 시작할 거냐, 여기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작할 때랑 여기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곱하기 3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요. 이제 좀 약간 룰을 알았죠. 여기 자리가 2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 2개. 그래서 얘는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작을 했을 때 달라지는 가지수만큼 생기는 걸 곱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저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